안녕하세요.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오늘은요, 독일과 유럽 쪽에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언론이 이 국제적인 뉴스는 다루지를 않는지 뉴스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요즘 한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광고 대행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유쾌한 정숙씨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지금 한반도의 정세를 아주 긴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전문가이시자 또 이 유럽 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이신 박상봉 독일 통일정보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우리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론들은 연봉 엄청 비싸게 받잖아요.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할 일을 안 해요. 유튜브는 돈 주는 데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합니다. 그래도 유튜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이에요. 박사님 같이 정말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신 분이 유럽, 그러니까 독일 이쪽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뉴스들을 알려주시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하거든요. 네. 오늘 어떤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까? 북한 소식은 우리나라도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도 말할 필요 없고, 유럽에서 독일에서 특히 북한 소식은 거의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죠. 아, 그렇군요. 10개 이상씩 쏟아질 정도로 많은 뉴스들이 전달되고, 지난번에 제가 페이스북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유럽발, 특히 독일 언론이 한국 문제, 특히 북한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거를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 이상을 제가 SNS,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번에는 27cm 기생충 나온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그것이 독일 언론, 모든 언론, 신문, TV에 다 방송이 됐고, 최근에는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짜이팅,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독일인의 88%는 미국을 가장 군사 파트너로 손꼽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네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미동맹을 깨겠다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책적으로예요? 특별한 배려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반미 감정이 지나치게 많이 있고 하는 것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독일 같은 나라, 일본도 그렇습니다만은 독일도 2차 대전 때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패한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도, 독일이나 일본이나 다 미국한테 패한 나라인데 지금은 강력하게 군사 동맹을 원하고 있고, 미국을 정말 군사적 파트너로 삼기를 원한다는 것이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는 독일의 88%가 미국을 가장 중요한 군사 파트너로 선호하고 있다는 기사 난 것이 하나 있고. 그럼 독일은 친미국 아니냐? 독일은 미국의 은혜를 많이 입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 대전 후에 특히 마샬 플랜을 통해서 독일의 서독의 경제 부흥을 가져왔고, 그 유명한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자유대학, 이 자유대학은 분단 직후에 소련과 동독군이 베를린을 봉쇄를 했어요. 베를린이 동독의 섬나라 같이 있으니까 봉쇄해버렸는데, 그때 유명한 소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소위 공중다리 작전이 시행됐죠. 그러니까 거의 5분에 한 대씩 화물기가, 미국, 영국, 프랑스 화물기가 모든 생필품을 싣고 베를린으로 날아가서 베를린 시민들을 먹여 살렸죠. 특히 그 당시에 베를린 봉쇄 기간 중에 베를린 자유대학을 세웠어요. 그랬군요. 그 정도로 베를린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본. 베를린 봉쇄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베를린에서 베를린 시민들 다 쫓아버리기 위해서
소련과 동독이 베를린을 봉쇄했는데 오히려 그 베를린 봉쇄를 통해서 미국, 프랑스, 영국의 어떤 그 결속력과 소독에 대한 그 후원이 네. 어떤 그 동맹으로서의 그러한 그 지원을 보여줌으로 해서 더욱더 거기에 자유의 가치가 세워졌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 뭐 베를린을 1956년도에 방문해갖고 Ich bin ein Berliner, 나는 베를린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박수갈채를 받았죠. 베를린 봉쇄 기간 중에 베를린 자유대학이 세워지는 그런 것들이 다 미국이 소독에 대한 그 막강한 지원들을 했다는 걸 증명해 줬고, 뭐 그런 영향에서일까요? 어쨌든 뭐 독일 통일 과정도 미국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할 정도로 미국이 크게 백업했고 지원했죠. 예. 어쨌든 이번에 이제 88%나 되는 독일 국민의 88%가 미국과의 군사적 파트너십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고. 독일만 해도 상당히 경제 강국인데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이렇게 아직도 미국을 군사적인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그 북미 평화협정을 지금 그 원하는 그런 어떤 서명운동도 지금 뭐 전개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청와대를 그 점령한 그 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하루빨리 철수하기를 지금 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있다 해도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의사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의사를 묻는다면 우리나라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더 원하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뭐 대통령을 비롯한 그 촛불 그 세력들이 지금 그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글쎄요, 이제 1000만 명이 달성될지. 근데 또 뭐 그 1000만 명을 막 달성했다고 어거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원래 때법을 동원해서 이제 막 막가파식으로 모든 거를 해결했던 세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되는 거죠. 다른 소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며칠 전에요. 이틀 전인가? 이게 뭐 독일의 양대, 2대 주간지죠. 시사 주간지 포커스지가 이런 보도를 했네요. 평양 주재 독일 대사관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가능하면 북한과의 모든 거래와 외교 관계를 좀 단절해라, 중단해라, 그런 발표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독일이 이제 최근에 뭐 그거에 대한 반응인지 모르지만 평양 주재 독일 대사관의 외교관도 한두 명 줄이고. 네. 근데 그때 나온 소식이에요. 이건 이제 포커스지에서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너무나 독일이 북한의 이제 현지 사정을 얘기한 건데, 대사관 직원이 돈을 2주에 한 번씩 베이징에 가서 돈을 찾아온대요. 대사관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아니, 평양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아니지. 평양 주재 독일 대사관이 경비를 쓰기 위해서 독일 사람들이 베이징에 가서 2주에 한 번씩 돈을 찾아온다는. 그리고 병이 걸려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 그런 보도를 지난 이틀 전이죠. 포커스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독일 대사관이 철수하면 되겠네요. 뭐 불편한데 뭐하러 거기 있어. 근데 거기 이제 또 소식 중에 또 대사 셰퍼 대사인데요. 대사에 자기는 사명감 갖고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데, 자기는 북한에 살면서 북한의 독재 체제의 현실을 자기 눈으로 담고 있다. 눈으로 담고 있다. 네, 그래서 자기는 가난한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북한의 독재 체제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내가 불편하지만 독일 대사로서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동안, 주재하고 있는 동안은 나는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성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뭐 독일 사람이 그걸 진지한 면이 있죠. 그러네요. 그렇게 돈 찾기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까짓 거야 뭐 이런데 뭐. 근데 왜 그럴까요? 돈 찾기 힘들다는 얘기는 뭐 은행이 뭐 이제 완전히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뭐 북한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 은행에 돈이 없다는 얘기겠죠. 아 그렇게 되나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은행을 다른 나라들하고 이게 그 거래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네,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 텐데 지금 사실 북한이 그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김정은이가 상당히 그 궁지에 몰려 있기는 하대요. 그래서 그 북한 그 식량 사정도 또 좀 어렵고 그래서 2호 창고를 이렇게 개방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2호 창고를 개방을 하니까 2호 창고가 원래 그 군수 물자거든요. 군수 식량인데 굉장히 뭐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네, 증거네요. 그래서 그거를 개방을 하니까 군부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이제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김정은은 상당히 그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죠.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뭐 그 한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이종석 통일부 장관. 예. 그분이 통일부 장관을 할 때 1차 핵실험을 했어요. 아, 그 노무현 정권 시절이죠. 그러니까 2006년 10월 9일에 이제 했는데 이분이 그 핵실험 한 다음에 물러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분은 1차 핵실험을 북한이 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러났겠죠. 그런데 요즘에 그 뭐 북한 대북 제재, 북한 불복하겠느냐, 희망 고문일 뿐이다. 뭐 이런 논조에 글을 써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타기 한다 그러죠. 이렇게 그 미국의 대북 제재를 이렇게 이제 그 무마시키려는 그런 행동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비슷한 또 논조를 펴는 분이 중국이 이제 그런 논조를 또 베이징 대학 교수가 징징인가 무슨 하는 사람이 그런 글을 또 썼던데 이렇게 지금 그 미국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독일 대사가 베이징까지 가서 돈을 찾아와야 될 정도니까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 한반도의 문제는 물론이고 북한 주민들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대북 제재가 아니고 예, 유엔. 전 세계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자꾸 물타기를 하는 데가 중국과 러시아인데 예.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의 이 뭐 핵과 미사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한 행동에 대해서 뭐 모든 나라가 규탄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미국이 제재를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절대 아니죠.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미국을 뭐 직접 겨냥하고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유럽에까지도 사거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토도 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고 예. 뭐 독일도 뭐 강력한 새로운 대북 제재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서방 세계가 나서서 북한을 제재해야 된다고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자꾸 미국이 대북 제재를 제가 말을 거죠? 잘못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독 또 그 러시아와 중국 말고 대북 제재에 자꾸만 이렇게 그 이렇게 흙탕물을 뿌린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국가가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예, 테러 지원국 발표가 난 그 다음 날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그 다음 날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뭐 했습니까? 800만 달러인가 뭐 지원하겠다고 유니세프인가요? 그렇죠. 그러고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이건 완전히 국제사회의 이런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건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거죠. 우리가 국제 정세를
잘못 읽으면 우리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교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조선 말기 대한제국 당시에 고종이 얼마나 국제 정세를 오판해서 맞습니다. 오판의 결과가 뭐죠? 일제 식민지 지배였고, 아니 오늘날 똑같이 지금 온 국제사회가 한 마음이 돼서 이제 북한을 제재해서 핵과 미사일 포기하려고 하는데, 북한은 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든가 뭐 대북 지원을 하겠다든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국제 정세하고 동떨어진 얘기죠. 이것은 뭐 반미 감정을 떠나서 우리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신정부를 청개구리 정부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청개구리 정부. 예, 왜 청개구리 이거 유명하잖아요. 뭐 이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랬다는 걸로. 여기 이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중불나게 나서가지고 뭐 자기네만 인도주의적인 뭐 그런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엇박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청개구리 정권이라고 그렇게 뭐 이름을 붙이는 데가 있대요. 어청성 탈북 군인의 소식이 독일 언론에 크게 소개됐다고 그러는데 CNN에도 크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럼요. 네, 그 독일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이게 참 그동안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탈북자 소식을 듣질 못했어요. 네. 탈북자에 관한 소식을. 그렇죠. 안 나왔죠. 탈북자가 있는데도 뭐 발표를 안 한 건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오청성 씨의 탈북 사건이 이것이 하나의 한 명의 사건이었지만 이것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서, 그러니까 오청성 개인이 한 사람이 넘어왔는데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두 가지 효과를 얻었죠.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그 사람이 전해주고 있구나. 그 수술 과정에서. 또 하나는 이국종이라는 교수가 정말 애국자였구나.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청성 씨를 살린 거는 한미 공조가 오청성 씨를 살렸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미 공조가 없었으면 못 살리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의 의료 하사관 누구죠? 그 하사관 부서관인가? 부사관. 응급처치한 과정들을 보고, 특히 또 이제 또 이국정 교수의 지도 교수가 또 마침 아주 그러니까요. 어떻게 거기 딱 계셨을 때. 그러니까 뭐 천마디의 말도 필요 없었고 오청성 씨는 사실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 말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몸에 맞은 총상으로서 그냥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은 세계를 강타했고, 그 세계를 강타한 그 진실이 대한민국의 전교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멘붕 상태로 빠지게 한 거죠. 전교조가 무슨 교육을 했게 그래요?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은 북한이 문명 국가고 평등하게 다 잘 산다 그랬는데 그 군인 배에서 왜 그렇게 벌레가 큰데 보글보글하게 나왔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 군인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랬다. 아니 아무리 음식을 잘못 먹어도 그 약 하나 먹으면 되는데. 아니 그 전교조 선생은 말이죠. 저기 북한 가봤어요. 어떻게 북한 소식을 그렇게 거짓말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선생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이 나라의 비극이죠.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 전교조 선생이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들이 흙탕물을 허리는 거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망둥어 한 마리가 대동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안 되는 전교조 선생들을 척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교조 선생님들의 그 삐뚤어진 그 어떤 생각이 학생들의
이 맑은 영혼을 이렇게 감탕으로 변질시킨 이 책임 누가 집니까? 이거는 죄악입니다. 그죠? 그렇죠. 전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때리는 것보다 훨씬 심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머리를, 학생들의 머리를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가 삐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찌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어쨌든 오청송 군인은 그렇게 됐고, 그러면 그 메르켈 총리께서 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최근에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메르켈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서방세계와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서 북한이 그런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그 러시아의 그 이름이 누굽니까? 평양에 갔다 와가지고 뭐 평양 주민들의 얼굴은 아주 담담하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평양에서 뭐 지난번에 태양 아래인가 찍어온 그 영화 감독 있잖아요. 나탈리 만스키 감독. 만스키 감독. 뭐 그런 감독도 있고. 그런 감독도 있는데, 요즘에 그 평양 갔다 와가지고 아주 그 요상한 또 그 논리를 펴가지고 대북 제재가 효과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데, 러시아 정부는 국제사회 앞에 북한의 핵을 기본적으로 도와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건 뭐 이미 러시아의 핵 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나왔고 최근에도 많이 도와줬다면서요. 뭐 그건 뭐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문가들 얘기는 러시아 기술이 북한 핵 개발에 많이 이용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정부도 지금 뭐 모르는 척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글쎄요. 만약 도와준다면 밝혀지겠죠 이제. 밝혀야 되죠. 그래서 그럴까요? 러시아가 이제 올림픽에 못 참가하게 된 거 아시죠? 러시아는 이제 도핑 뭐 이런 그렇죠. 거. 국가가 조직적으로 이제 도핑을 하는 바람에 자꾸 그런 도핑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면요, 열심히 운동하는 운동선수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 피해가. 그렇죠.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공산주의 그 국가들의 특징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밥 먹듯이. 그게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거짓말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뭐든지 이제 부정행위를 하려고 하고, 그죠? 그렇죠. 그냥 꼼수를 쓰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사실 저희가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지만 북한 사람들이 제가 아이 때 그래서 공산주의는 공상주의다 그랬어요. 공상 속에서 존재하는 거지, 그게 현실 속에서 공산주의가 존재하겠냐. 예, 북한 주민들 다 알아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게 젊은 세대들 중에, 젊은 세대뿐만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들 중에도 아직까지도 그 공산주의 미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은 뭐 그 사람 죄라기보다 그렇게 악선전을 하고 있는, 공산주의를 천국으로 표현하는, 선동하는, 세뇌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세뇌시켜도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50%. 그렇죠. 사기꾼 아니 사기당한 것도 자기 책임이죠. 사기친 놈이 더 나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서가 넘어가요? 요즘에 그 예산이 지금 뭐 430몇 억인가? 네, 430조죠. 예, 430조인가. 그거 통과됐다 그러는데, 예, 그거 통과돼가지고
이제 뭐 공무원 일자리 뭐 늘리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저는 도대체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어제 또 너무 희한한 그 무슨 뉴스가 나왔는데 국민의 정부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27%밖에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무슨 그 잘하고 있다가 68% 거기 뭐 그냥 잘 모르겠다까지 합하면 70% 이상이 돼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님입니까? 공무원들은 잘 못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혼자 잘합니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특히 국정원은 지지도가 9%밖에 안 된대요. 이게 뭐 통계입니까? 뭡니까? 이건 뭐 짜장면입니까? 네, 이해가 안 가는 나라예요. 국정원은 이미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렸죠. 그럼 뭐 돈도 많이 먹는다는데 차라리 없애버리죠. 간첩도 안 잡을 바에요. 그럼 뭐하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막말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 그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달려와가지고 잡아가지를 모르겠지만 예 잡아가십시오. 그까짓 거 뭐 이따위 세상에서 더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 저기 박사님 그 이번에 오청성 군인이 이렇게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3만 명 탈북자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대사관 앞에 가서 이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그 시위를 또 하고 왔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독일은 그 서독 정부는 그 동독 탈출을 하는 그분들을 엄청 많이 받아들였고 또 잘 데려왔다면서요. 우리가 그 베를린 장벽을 알잖아요. 베를린 네. 장벽이 1961년에 생겼죠. 1961년에 생겼는데 베를린 장벽이 생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분단이니까 지금. 그 이제 탈출자들을 막기 위해서. 예. 그 우리가 분단 동안에 서독이 동독 탈출자들을 400만 명을 받아들였어요. 400만. 400만이요? 독일 인구가 그때 동독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그때 통일될 당시에 1,800만이었죠. 그거밖에 안 되는데 400만이나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2,200만이었다가 400만을 줄은 거지. 와, 그러니까 진짜 이제,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분단 직후부터 이제 주로 베를린에는 이제 뭐 섬나라처럼 돼 있고 베를린 장벽이 없으니까 베를린을 통해서 많은 탈북자들이 넘어왔죠. 동독 탈출자들. 네. 그러니까 이제 20만 명 해마다. 네. 그러니까 49년부터 20만 명씩 평균 계속 넘어오니까 1961년도에 그때 이미 한 250만 이상이 넘어온 거예요. 예. 베를린 장벽을 세운 거죠. 그럼 그때는 뭐 독일은 분단도 아니네요. 20만 명씩이나 넘어오는데 무슨 분단 국가입니까? 뭐 북한은 이게 뭐 3만 명 넘어오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혀가서 죽고 난리를 쳤는데 안타깝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뭐 나라를 만든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은 사람이 아닌지 데려올 생각도 안 하고 강제 북송돼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무슨 강아지 보호하는 무슨 지원 법안이 있어가지고 강아지 데려오면 무슨 지원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세계 최악의 독재 체제에서 신음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고 탈북한 사람들조차도 강제 북송당하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아마 역사가 그렇게 물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기간 동안에 역사 앞에 직무유기를 했다. 1989년 동독에 막 급변 사태가 터지고 반공산운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 당시 이제 오스카 라폰테인 3인당 당수죠. 이제 콜 총리는 이제 당시 총리였고 야당이었던 오스카 라폰테인 당수가 그때 막 통일을 막 하자고 그럴 때 소위 동독 서독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통일 방안이 있었어요. 헌법에 기본법에 23조와 146조인데 146조 통일은 소위 동독과 통일 협상을 해서
통일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따라서 통일을 해야 하자는 방안이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스카 라폰테인이. 통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 그냥 통일을 하면. 그러니까 헬무트 콜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통일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만약에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통일의 기회를 실기한다면 역사 앞에 우리 독일 정부는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이 146조의 통일 방안은 그건 자유통일을 담보할 수 없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23조 그러니까 동독의 체제를 서독의 체제로 이제 편입시켜서 통일을 해서 오늘날 27년이 지났는데 지금 찬란한 독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기견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유기견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에 한 10분의 1이라도 북한의 그 주민들 또 그 탈북자들 북송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렇게 북송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중국에 잡혀가지고 북한이 지금 북송 위기에 놓여 있어가지고 일부는 막 자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 사람 중심이 뭐 저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그 유기견들까지 강아지들까지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이 그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나는 정말 이게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이제 탈북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게 더 뭐 저 분노해요 솔직히. 난 한국 분들 볼 때마다 진짜 분노하는 게 덜영령 천성산 덜영령 있죠. 덜영령 무슨 죽는다고 철도공사도 뭐 못하게 하면서 고속철도공사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 그 건설 비용이 3조인가 손실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북한 사람들 북송되는 데 대해서는 그분들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렇게 위안부 문제를 떠들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성폭력에 시달리는 그 북한의 불쌍한 여성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시는 적을 못 봤어요. 아마 역사가 아마 이것들을 다 이제 심판할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제 그 시대에 주어진 국가의 어떤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분단 이후에 요새처럼 정말 북한이 어렵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 탈북자들이 방황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남한을 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돼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역사적 근데 과제를 이제 그렇죠. 제대로 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발견된 게 있잖아요. 김종대 국회의원. 아니 이분은 평상시에 그 탈북자들이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자들은 자존심도 없냐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고 자존심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뭐 얘기를 했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 병사의 배에서 그 회충이 나왔다고 그 수술 과정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인격 테러니 무슨 범죄 행위냐 하면서 떠들어대는데 그분이 언제 그렇게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회충이 나온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지금 누가 그 군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민낯은 김정은의 민낯이지 않습니까? 김정대 의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도 안 될 겁니다. 1%도. 이제 그러한 그 세력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다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죠. 저는 이분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맨날 그 김정은의 최고 존엄의 그 인격이나 생각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안 생각하니까 저는 이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냐 이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가 약하죠. 공부가 약하고 아니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공부가 약하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연세대학교 나왔다고 뭐 맨날 뭐 저 좌파 서적이나 읽고 공산주의 혁명이나 꿈꾸고 반미 서적이나 본 사람들은 그 머리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연세대학교 나온 거 필요 없나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보교로 나왔나? 어쨌든 예. 그래서 그 사상이 이념이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로 자기가 앞으로의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추진했던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 볼시키 혁명하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이념이 무서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읽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이념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21세기 대명천지에 북한을 두둔하는 그러한 이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언어도단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네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북한을 지지한다고 해서 구현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이상한 반미주의를 선동하고 광우병 같은 거 선동하고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거기에 넘어간 국민들의 수준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국민을 오도하고 해서 표를 받고 국회의원으로 된 거니까 이제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생각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표를 얻는 생각을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 표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허물고 대한민국의 국채를 흔드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해준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해준 것이기 때문에 각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박상봉 박사님께서는 매주 이제 독일과 또 유럽 지역에 이러한 소식들을 통해서 좀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세계의 여론을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아까 인상 깊었던 게 독일 그 대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두 눈으로 북한 독재의 그 실상을 똑똑히 기록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세계에는 정의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박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